자, 오늘은 이제 9차시고요. 우리 교과서 28에서 31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도 사실 포물선 운동이에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해봤죠. 근데 그거는 좀 포물선 운동 중에서도 특수한 경우죠. 초기 속도가 이제 그 Y축 방향으로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오늘은 일방적인,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도 초기 속도가 있는 경우에 이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하여 물체의 포물선 운동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가 요 물리학 2에서 포물선 운동 이제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좀 그냥 정성적으로만 주로 다루었다면 이제 여기는 아예 수학 공식을 써서 이제 2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한번 해볼 겁니다. 나중에 이제 포병으로 가면 요거 계속 계산하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때는 더 복잡하죠. 공기 저항이랑 뭐 이렇게 바람 이런 거 다 고려해가지고 이제 발사각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 잘못 써내면 포병으로 계산병으로 될 수도 있어요. 저희 물리 비슷한 거 막 써내면. 저도 괜히 그 대학교 때 그 컴퓨터 동아리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 그 정보통신망 운영병으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대전에 있는 육군통신학교에 제가 정보통신망 운영 1기예요. 운영병.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교관님이 너희는 아마 운이 좋은 케이스다. 아마 1기니까 좋은데 배정받아서 여름에는 이제 그 감기를 걱정해야 되고 겨울에는 땀띠를 걱정해야 되는 이제 왜냐면 서버가 있는 곳은 온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높은 사단급이나 이제 연대급으로 못해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사단으로 갔는데 다시 이동을 하더라고요. 여단으로까지 내려갔는데 또 이동을 해. 그래서 대대까지 이제 그럼 갈 때까지 간 거거든. 그래서 정말 교관이 말한 그 운 없는 케이스. 요즘 뭐 하다 이게 됐노? 근데 포물선 하다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갑자기 서럽네. 나도 그 사단 서버에 있어서 근무하고 싶었는데. 자, 이게 포물선 운동 이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 포를 쏘는데요. 포를 쏘서 포물선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물체 물체를 이제 V0의 속도로 쏘는데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상태로 이렇게 쏜다라고 합시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구해보고 싶은 거는 뭐 임의의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순간이 한 두 순간 정도 있는데 이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이 있죠. 이 순간의 위치와 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바닥으로 도달했을 때의 위치와 속도. 요거를 이제 한번 계산해서 얻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임의의 시간 t일 때 위치와 속도식도 구해볼 건데요. 그래서 좀 특수한 경우는 이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하고 다시 바닥에 도달했을 때. 이 같이 다시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이 처음 위치와의 거리를 보통 r이라고 표기하고 이걸 수평 도달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병은 얘가 정확해야 되죠. 얘가 정확해야지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포를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게 포의 속도는 정해져 있거든요. 발사 속도는 각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도를 조절해서 얘를 이제 정확하게 맞추는 게 이제 포병에서 계산병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뉴턴 제2법칙을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분리해서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법칙을 x축 방향으로 해보면 ma까지는 마 쓰면 되죠. max는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오랜만에 썼네. 그리고 이번에는 y축을 그냥 위쪽을 불러서 잡을 겁니다. 왜냐면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y축을 플러스 방향을 이제 연직 윗방향으로 잡으면 y축 방향은
MAY는 마 쓰면 되죠. 마 쓰고 힘에다가 이제 부호를 신경 써서 써야 됩니다. 이제 아래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잡은 것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mg 무게였죠. 자,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x축 방향의 가속도는 0이죠. 아, 미안하다. 나는 지울 수 있지롱. AX는 0. 등속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야구르죠.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합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AY가 마이너스 G가 되어서 가속도가 있긴 한데 가속도가 상수예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체의 임의의 순간의 위치와 속도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정 순간의 위치와 속도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한 순간의 위치와 속도는요. 이 순간의 속도는 v0고 발사각이 세타인데요. 그러면 x축 방향, y축 방향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x축 방향은 세타하고 90도 사이니까 밑변이죠. 그래서 밑변을 구하는 방법은 빗변분의 빗변분해가 아니죠.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밑변 하면 밑변이 되죠. 그래서 v0 코사인 세타가 x축 방향의 0초일 때 속도가 되는 거고, y축 방향의 0초일 때 속도는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죠. 세타와 마주보는 변하고 같으니까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빗변 곱하기 빗변분의 높이 하면 높이가 되죠. 그래서 특정 순간의 위치 0,0으로 속도 vx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 내가 vx를 했나?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 그래서 특정 순간의 x축, y축 방향으로의 위치와 속도를 다 알고 있고, x축 방향의 가속도, y축 방향의 가속도 하니까 나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적분을 통해서. 그래서 위치에 대한 식을 적분 한번 하면 속도, 속도에 대한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적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적분 구간의 한 수치 값들이 각각 초기 위치와 초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그 구간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우리는 결과만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의 순간 x축 방향의 속도는 그냥 vt가 되는 거죠. v가 되는 거죠. v. 그러니까 처음 속도 v0 코사인 세타. 우리가 알고 있는 값입니다. 포탄의 속도 알고 있고 발사각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계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등속도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 하면 되죠. 그냥 vt. 아유, 시나리오에 다 있었습니다. 이쯤에 이제 중요하니까 이쯤에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자, 이제 y축 방향의 속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니까 v는 v0 플러스 at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v0는 v0 사인 세타죠. 플러스 at. 자, a에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마이너스 g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요.
메롱. 자, 위치는 이제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았으니까 사실 이 y는 y 빼기 0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예, 변이거든요. 요거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v0 사인 세타 곱하기 t 플러스 2분의 1 a t의 제곱입니다. a 뭐 들어가면 되죠? 예, 마이너스 g가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요. 자, 근데 요 두 식에서 t를 소거해 볼게요. t들이 보이죠? 이 t 대신에 v0 코사인 세타 분의 x 요거를 여기랑 여기에 놓고요.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저는 결과만 적으랍니다. 뭐 한 번쯤 해보세요. 이렇게 궁금하면. 요걸 놓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충 느낌 보면 얘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들어가니까 탄젠트 세타가 나오겠죠. 그리고 v0는 날아갈 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2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분의 g의 x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발사각 세타는 상수잖아요. 그리고 포탄의 속도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포탄의 속도 v0는 g도 상수고요. 그래서 이 까만색으로 칠해진 거는 생각해 보면 그 발사된 순간에 정해지는 상수예요. 물론 이제 발사하기 전에는 조절할 수 있긴 하죠. 하지만 발사된 이후로는 이제 조절이 안 되죠. 이미 딱 정해지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면 결국 x에 대한 이차 함수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x 제곱에 비례하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이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y는 x에 대한 이제 2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 바로 포물선입니다. 포탄의 궤적을 물리를 이용해서 만든 선, 포물선. 아닙니다. 진짜 맞나?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포물선의 그 어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완전 헷갈리네. 맞긴 맞거든. 포탄의 궤적을 물리적으로 계산한 선이 포물선이거든요. 2차 방정식. 이거 올해 신상품입니다. 방금 떠올라가지고. 자, 그럼 우선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편리한 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대칭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면 그 시간의 2배를 구하면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되고요. 그럼 얘가 등속도 운동이니까 그 속도 v0 코사인 세타에다가 그 시간을 곱하면 요 포탄이 총 도달하는 수평 도달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구할 건데요. 그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특징은요. 지금 속도가 y축 방향으로는 0인 순간이죠. x축 방향으로만 속도가 있고 y축 방향으로는 속도가 0인 순간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뭘로 구할 거냐면
vy가 0이다 라는 식으로부터 구할 겁니다. vi가 0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y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v는 v0 플러스 at를 적용할 건데 이때 v가 0이 되는 거죠. v0가 v0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at 마이너스 g에 이때 시간을 th라고 썼죠. 그래서 th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나머지는 정리하는 거죠. th를 구할 수 있죠. th는 g분의 v0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2배를 하면 이제 다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평 도달거리 한번 구해볼까요? 수평 도달거리. 그럼 수평 도달거리는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얘는 이제 R은 V0 코사인 세타 요 속도가 유지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R이라고 할게요. TR. 근데 이 TR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겠다.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이거를 지금 X축 방향으로는 이거밖에 쓸 게 없거든요. X축 방향 생각해 보세요.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로 유지돼요. 그 거리는 X는 V0 코사인 세타 T. 이건 이미 써버렸죠. 그러니까 나머지 쓸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Y축 방향에 대한 정보, Y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위치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가 FM대로 풀어볼게요. FM대로. 자, 그러면 Y축 방향의 속도는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칭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Y축만 놓고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V0 사인 세타로 연직 윗방향으로 던져진 거잖아요. 그럼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요 Y축 방향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럼 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하지만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방향이 아래 방향이니까. 따라서 그걸 이용하면 이 VY가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V는 V0 플러스 AT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V0 사인 세타가 이 순간의 속도고요. 바닥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 요거는 V0. V0는 V0 사인 세타입니다. 플러스 AT 마이너스 G TR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TR을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서 TR을 한번 구해보면 요 TR은 G분의 2 V0 사인 세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요만큼이 요거잖아요. TH.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2TH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한 거는 이제 사실 이걸 이용한 것도 하나 더 있는 거야. 요거의 2배를 TR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제 FM대로 이 순간의 Y축 방향의 속도에 대한 식을 써가지고 그 속도에 대한 식에 요 시간 TR이 들어가잖아요. 얘를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무식한 방법은 무식한 건 아니고 이제 좀 복잡한 방법은 이때 다시 Y가 0이 된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Y축 방향의 그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바닥에 도달했을 때 위치는 0이 되는 거죠. 얘는 V0T V0 사인 세타 T R이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의 A
마이너스 g의 tr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식 계산에도 한번 대충 보십시오. tr 하나는 날라가겠죠. 그리고 2를 곱하면 얘는 2v0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는 g가 남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렇게 구한 tr은 요 값이 나올 거예요. 요 값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tr이 나오죠. 그래서 tr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th를 구해서 두 배 곱하는 방법. 그 다음에 y축 방향의 속도에 대한 식을 쓰는 방법. 그리고 y축 방향의 위치에 대한 식을 쓰는 방법. 이 중에서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저라면 th를 구해서 그게 두 배가 되는 시간을 집어넣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여차저차해서 얘를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R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다 먼저 적을게요. R은 G분의 2V0 제곱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요. R은 요 TR 대신에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삼각함수 배우나? 혹시 이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예, 사인 2세타가 됩니다. 이게 그 배워요? 기하에서 배웁니까? 미적분에서 배웁니까? 아, 여러분을 너무 무시했네요, 제가. 그래서 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G분의 V0 제곱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포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지구에서 포를 쏘니까 얘는 일정하죠. 이 포는요, 그 포탄의 종류에 따라서 초기 발사 속도가 이미 정해져요. 예, V0가. 그래서 얘는 상수입니다. 결국에 수평 도달 거리는 요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 2세타가 최대값이 1이잖아요. 1이 되려면 세타가 얼마일 때요? 45도일 때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포를 쏠 때 45도로 쏘면 가장 멀리 날아가는데,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는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약간 발사각을 낮춰야지 더 멀리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세타가 45도일 때 수평 도달 거리 R이 최대가 된다. 요게 이제 이러한 계산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최고점 높이 H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 뭐 구했냐면 이 순간의 속도는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 순간의 속도도 대칭적으로 구했고요. 네, 이 순간의 위치 R 구했죠. 그럼 이 순간의 위치 H가 이제 남았죠. 그냥 이 두 순간이 좀 특수한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H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구하는 방법은 뭐 가장 FM대로 하자면 Y축 방향으로 그냥 공식을 넣으면 되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우리가 아까 구한 시간인 TH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Y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Y가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는 보통 안 구해요. 이거 H를 구하는 거는. H는 뭐를 보통 이용해서 구하냐 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합니다. 이게 더 식이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게 더 간단하다. 근데 심심하면은 아까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해보십시오. 그냥 요 식에다가 TH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딱 봐도 복잡해 보이잖아요. 여기에다 TH 집어넣는 과정이 시간에 대한 이차 함수니까. 근데 그거 대신에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요, 제가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식조차도
y축만 놓고 식을 세워도 돼요. 그러니까 y축 성분만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도 됩니다. 그러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우선 오리지널 버전을 먼저 해보고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쓰면 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한번 써볼 건데 이제 요 바닥을 높이 0으로 잡을 거예요. 바닥을 높이 0으로 잡으면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0이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근데 운동 에너지가요 2분의 1m v0의 제곱이에요. 근데 자 이걸 편의상 좀 나눠 볼게요. 2분의 1m의 v0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분의 1m의 v0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요렇게 해도 두 개 더하면 2분의 1m v0의 제곱이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1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분의 1의 m의 x축 방향의 속도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의 y축 방향의 속도 v0 사인 세타의 제곱 하고 끝이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일단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mgh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x축 방향의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x축 방향의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2분의 1의 m의 v0 코사인 세타의 제곱 요 항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하고 얘가 어차피 날아가죠. S축 방의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쓸 때 Y 방향만 뽑아서 쓰면 식이 더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X축 방향의 속도는 무시하고 Y축 방향 속도만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Y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는 Y축 방향의 운동 에너지 없죠?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식이 요렇게로 간단해집니다. 그러면 얘만 정리하면 H가 구해지는 거죠. 정리하면 그럼 H는 M은 날라가죠. M은 날라가고 G분의 뭐 H가 왜 붙었어? H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정해집니다. 자, 이것도 한번 특징을 볼까요? 얘는 최대값일 때가 사인 세타가 0, 1일 때니까 세타가 몇 도일 때요? 90도일 때죠. 맞잖아요. 연지기로 바로 쏴야지 제일 높이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그리고 얘가 1일 때와 결국에 생각해 보면 2분의 1 mv 제곱은 mgh 했을 때 그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물선 운동은 결국에 이 과정들 중에 일부를 이제 비워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경우 x 방향, y 방향으로 나누어서 특정 순간의 위치 속도, 이때 위치 속도도 이제 x축 방향, y축 방향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 사실 4개가 필요한 거죠. x축 방향의 위치, y축 방향의 위치, x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속도 임의의 순간에 그리고 그 x축 방향의 가속도, y축 방향의 가속도를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특수한 상황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하고 다시 원래 높이로 돌아왔을 때, 원래 높이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요 위치에 있을 때의 그 시간의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